나는 그가 말하는 사진들을 올려다보았다. 사형을 당했다는 이문수라는 사람은 검정 양복을 입고 있었다. 사각이 반듯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 황문철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는 검은 두루마기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갸름하고 눈매가 얍삽했다.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내장이 터져나가도록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옥살을 했다는 그들. 만일 그런 설명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그것이 그들의 숙부들쯤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오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의 이름을 취재수첩에 적었다. 딴 이야기 같지만 사실 나는 죽은 이들의 사진에 익숙하지 못하다. 우리 집은 제사를 모실 때도 사진 같은 것은 쓰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사진으로 남은 친구들이 내게는 있었다. 가끔 앨범을 펼쳐놓고 나는 나와 함께 사진을 찍어 그 앨범 속의 한 시절을 기록했으나 지금은 이 지상에 없는 친구들의 수를 가만히 세어보기도 했다. 성당의 주일교사 일을 같이 하다가 대학 1학년 MT에서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고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해 죽은 친구.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동기. 어두운 심야극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선배. 한 친구는 자취방에서 목을 메었고 또 한 후배는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또 한 친구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렸고 또 한 선배는 새벽까지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 그대로 죽어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남학생이 있었다. 그는 곱슬머리 칼을 하고 있었고 웃으면 보조개가 들어가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노래를 시작하면 그 목소리가 턱없이 커서 술집에서 자주 우리를 쫓겨나게 했던 살아있었으면 그들은 모두 무엇을 할까? 어쩌면 지금쯤 넥타이를 메고 회사 지하다방에서 후배를 만나거나 저녁 동창회 모임에 프라이드를 끌고 나타날 것이겠지만 만일 살아있었다면 다른 많은 친구들처럼 나는 그들과 오래 떨어져서 별로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그들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의 20대가 고스란히 놓인 1980년대 내가 죽고만 싶어 하고 중얼거리며 죽지 못하고 빠져나온 1980년대의 한 길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달리다가 고꾸라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이다. 고꾸라진 그들을 두고 나 혼자 달려나와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 버렸다는 생각. 그래서 어두운 곳만 보면 혹시 여기에 그들의 주검이 파랗게 누워있는 건 아닐까 겁이 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권 선생님께서는 많이 불편하신가요? 한동안 괜찮으셨더랬는데 약한 감기에도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군요. 아무래도 감기균도 감옥 속의 것이 좀 순한 모양입니다. 그는 별로 우습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는 아주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젊은 기자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미안함을 어떻게든 덜어주려는 서투른 의도가 엿보여서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를 따라 웃었다. 사실은 좀 멋쩍었고 지루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깎은 사과와 커피를 내왔다. 우리는 화창하다 못해 덥기까지 한 봄날에 그 집 대청에 앉아서 들쩍지근한 커피를 마셨다. 저 방이 형님이 쓰시는 방이에요. 인터뷰할 대상이 없어서 침묵하며 사과만 베어먹고 있는 우리에게 몹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동생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은 권오규가 거처하는 문간방이었다. 엷은 미색 한지가 훤히 비치는 그런 한옥식 미닫이 방이었다. 원래는 저 방이 여닫이 문이 달린 방이었죠. 형님이 추록하신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원래 세를 주었던 방을 내보내고 나서 그 방에 가구를 좀 들여놓고 형님을 저기 거처하시게 했죠. 피곤하니까 쉬시라 하고 우리는 방문을 닫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형님이 일어나시지 않았는지 방에서 별 기척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싶어서 형님을 깨우지 말기로 하고선 저는 가게로 나가고 애엄마도 볼 일이 있어서 밥상을 마루에 차려놓고 밖으로 나갔죠.
우리가 그때 가게를 한창 수리하고 있던 때라 경황이 없어서 밥상 위에 쪽지를 써놓고 나갔더랬어요. 아침은 밥을 드시고 점심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드시라고 중국집 전화번호를 적고 우리 집을 그곳에 알려주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4시 넘어서까지 집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이상한 생각에 제가 집으로 뛰어왔지요. 밥상도 그대로고 형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건 말도 마세요. 그때 형님 방 쪽에서 쾅, 쾅, 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형님이 땀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절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니 형님,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나오시지 않고 하니까 그제서야 형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말씀을 못 하세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장기수들이 추록하면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안에서 방문을 열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신 거죠. 아침도 점심도 거르시고 형님은 안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셨던 거예요. 나가는 기척이 들리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하다가 문을 두드렸던 거죠. 세상에.